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조랑 말이죠. 제가 올리는 영상의 성비를 보면 웬만하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20%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정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반반이 되거나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제가 정신을 놓고 대본을 써야 하는 두근두근 망상연애 컨텐츠입니다. 이거 뭔가 하면 할수록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만족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늘 하던 것처럼 역겹게 만들자니 남성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진과 이상윤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망상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100% 저의 망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작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의 심리 묘사와 사건의 재해석이 있으며 살짝 역겨움이 묻어나는 문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참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고 녹음하니까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범죄와 테러를 감행하는 검은 조직, 이 조직에는 진이란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은 조직 내에서 꽤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저격, 추리 실력, 무술 등등 못하는 것이 없었죠. 사실 검은 조직이 범죄 같은 것을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조직원들 대부분이 어디 나사가 하나씩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은 이 나사 빠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령을 내려줘서 조직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검은 조직이란 조별과제를 이끌던 와중 조직에 모로보시 다이라는 남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라이라는 코드명을 받게 되었고 조직 내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은 처음에 그 남자를 봤을 때 되게 사납고 싸가지 없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라이는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는 저격도 잘하고 무술, 추리 능력, 눈치 등등 딱 딸리는 부분이 없었고 이 나사 빠진 조직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은 조직에 이런 인재가 들어온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를 더 챙겨주려고 했고 본인이 지금까지 다 하고 있던 업무를 라이와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라이도 진이 챙겨주는 걸 꽤 좋게 여겼던 것 같았고 진과 라이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친해진 만큼 둘은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었고 라이는 진에게 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본인도 머리를 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은 그런 라이가 귀엽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딴 걸 적고 있다니 저는 제가 역겹다고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라이는 진짜로 머리를 기른 채로 나타났고 안 그래도 좀 분위기 있던 얼굴이 더 분위기가 있어졌습니다. 머리를 기른 라이의 얼굴은 마치 처음에 주인공의 조력자로 등장했다가 갑자기 죽는 것처럼 연출을 하더니 한 30건 후에 다시 되살아나가지고는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다가 혼자서 그 존재감을 못 이길 것 같았는지 본인의 존재감을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나눠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무튼 진은 라이와 함께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 둘은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진은 라이와 가까워졌다고 느껴서 가끔씩 그에게 진짜 이름인 모로보시 다이라고 불러줬고 라이는 익숙치 않았는지 그렇게 본명을 부를 때마다 한 1초 정도 느리게 대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둘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조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얼빵한 신입 워커였습니다. 워커는 항상 진하고 라이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고 진과 라이가 그냥 부르지 말고 용건부터 말해라고 말하면 얼굴을 붉히는 좀 소름 돋는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 명이서 함께하는 조직 생활은 나름 진에게는 황금기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의 이 행복한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좋던 어느 날 조직 내에서는 엄청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에서 진과 함께 제일 유능한 간부인 라이가 조직에 숨어 들어온 스파이라는 소문이었죠. 진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었고 옛날에 진 역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번 째려봐가지고 선생님 바지 오줌을 지르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진에게 라이가 찾아왔습니다. 진은 평소처럼 라이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라이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은 혹시 할 말이 있냐고 물었고 라이는 대답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라이는 사실 FBI에서 조직에 숨어 들어온 스파이였고 슬슬 조직에 본인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조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은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믿었던 라이가 스파이였다는 것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라이는 지금까지 속에서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진하고 워커와 함께 했던 시간은 정말로 행복했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은 라이에게 왜 이걸 본인한테 말하냐고 지금 내가 너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냐고 물어봅니다. 라이는 너한테 잡힌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은 진짜로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진이 라이를 잡아버린다면 라이는 정말로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말한 뒤 다음번에는 지금처럼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아니라 숙적으로 만날 거니까 각오하라고 말을 합니다. 라이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알겠다고 말하며 등을 돌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는 진에게 본인의 이름은 모로보시 다이가 아니라 이상윤이라고 말을 했고 다음엔 이상윤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한 뒤 진짜로 떠나버렸습니다. 진은 떠나는 이상윤을 한참을 지켜본 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진에게 워커가 다가왔고 워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라이 형님에 대한 소문은 진짜가 아니죠? 진은 워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는 없다. 그리고 그 녀석을 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상윤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뒤 이제 사랑스러운 동료가 아닌 사랑스러운 숙적이 되어버린 이상윤을 잡을 준비를 하자고 말합니다. 이제 시점은 이상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상윤은 알다시피 FBI에서 유능한 인재였고 검은 조직에 스파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윤은 이 범죄 집단의 스파이로 들어왔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윤은 혼자서 열심히 조직 내에서 범죄나 테러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나름 유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상윤이 이 조직을 살펴본 결과 이 조직 인간들은 거의 다가 어디 한 군데씩 나사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본인 말고 여기에 스파이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직 일은 안 하고 한량마냥 어디 싸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으며 그냥 멍청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사 빠진 조직에 엘리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진이란 남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진은 존나 소름돋게 생겨가지고 저 새끼는 뭔가 인사 안 하면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다고
있다고 말하며 머리에 총을 갈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나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이 나사 빠진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라던가 조직이 나가야 하는 방향성 등등을 혼자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였죠. 이상윤이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버스 타고 그랬는데 본인을 버스 태워주던 공대 다니는 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상윤 역시 멍청한 조직 내에서 꽤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엘리트인 진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진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진이 생긴 거는 43명 정도 중인 연쇄살인마 같이 생겼긴 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에게는 배울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의 찰랑거리는 저 긴 머리부터 닮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진에게 너무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나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은 살짝 미소를 짓더니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로 이상윤은 꽤나 긴 시간 동안 머리를 길렀고 세월이 흘러 진과 같은 장발이 되었습니다. 진은 은색의 장발이었다면 이상윤은 검은 장발이 되어서 둘은 꽤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되었. 아무튼 이상윤과 진은 그 후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다녔고 둘은 검은 조직을 나사 빠진 조직에서 모양새가 갖춰진 범죄 조직으로 변화시켜갔습니다. 이상윤은 솔직히 스파인 입장이라 검은 조직이 나사 빠진 상태인 게 더 낫지만 진과 함께 일을 하며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꽤나 재밌기도 해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조직원들의 신뢰도 얻게 돼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다니니까 어떤 사생팬 한 명이 붙었는데 얼굴에 각이진대가 많은 워커란 친구였습니다. 그 녀석은 진하고 이상윤을 보며 형님 거렸고 진은 워커를 극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윤은 진에게 그래도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것 같으니 같이 데리고 다녀주자고 말합니다. 진은 못마땅해 보이지만 알겠다고 대답했고 이렇게 진, 워커, 이상윤 3명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윤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상윤이 워커를 진과 친해지게 만든 것도 만약 본인이 때가 돼서 FBI로 돌아가게 된다면 진이 너무 공허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윤은 조직에서 잠시 나와 FBI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조직원 중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윤은 그 인간에게 부모님이랑 연락한다고 잠시 나온 거다 라고 말했지만 조직원은 부모님에게 지랄마라는 말을 하냐? 고 되물었습니다. 이상윤은 내가 영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좀 프리한 집안이라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했고 조직원은 존나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는 알겠다고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이상윤은 이거 죽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상윤이 FBI의 스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상윤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자 진과 워커가 앞장서서 그럴 리가 없다고 실드를 치며 다녔고 이상윤은 그런 둘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이상윤은 말없이 조직을 떠나 FBI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진에게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진에게 찾아가서는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은 뭔가를 말하려는 이상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런 소문은 항상 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뭐 진은 사실 형사였다는 식으로 소문난 적도 있고 워커는 꽃무늬 원피스를 옷장에 박아두는 변태라는 식으로 소문났었다고 합니다. 이상윤이 이렇게 본인을 걱정하는 진이 너무나 고마웠고 그를 배신한 말을 해야 하는 본인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윤은 용기를 내서 본인이 FBI이며 조직에는 스파이로 들어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진은 그 사실을 듣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윤은 본인이 스파이긴 하지만 검은 조직 내에서 진과 워커와 함께했던 시간은 너무나 좋았고 나사 빠진 조직을 꽤 조직다운 조직으로 만든 것을 후회 안 한다고 말해줍니다. 진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지금 당장 너를 잡을 수 있는데 왜 말한 거냐고 물어봤고 이상윤은 네가 잡는다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지금 라이 네 면상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떠나라고 다음에 만날 때는 지금과 같은 파트너가 아닌 숙적으로 만나게 될 거니까 각오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상윤은 살짝 아쉬운 감도 있었지만 별 수 없이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을 모로보시 다이라고 알고 있는 진에게 본인의 진짜 이름을 가르쳐주고는 이상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상윤은 FBI로 돌아가서 그동안 조직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잠시 사색에 잠겼고 뭔가 FBI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검은 조직이 진짜 본인의 조직이고 FBI의 스파이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하지만 검은 조직은 범죄 조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마주칠 땐 숙적이 되어 있을 옛날 파트너를 생각하며 데뷔를 하기로 합니다. 과연 둘은 어떤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진과 이상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반응을 본 다음 편에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두근두근 망상연애로 시작해서 와디프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만들 때는 딴 거보다 역겨움이 덜했던 것 같네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망상연애를 만들어버린 탓에 뇌가 썩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뭐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